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고요. 사이드카 걸렸어요 지금 증시.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주가창 켰습니다. 원래 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안 보고 있거든요. 짜증나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 5%까지 만회했죠. 카카오도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진짜 미치겠네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 황당합니다. 제가 이 계좌 유튜브 하려고 깠을 때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가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사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는데 확진자 수 막 나오고 사망자 수 막 나오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서 보여드렸던 이유는 변동성이 그나마 적고, 그리고 우량주고 대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에다 투자한 거예요. 많이 먹을 만한 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안전하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지금 제가 보니까 13% 됐습니다. 지금 짜증납니다 지금. 근데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누가 얘기나 한번 볼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사태가 진짜 대세 하락장으로 갈 것인지, 경기 침체 때문에, 아니면 일시적인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취해야 돼요. 보유할 것인지 그냥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와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가져왔어요. 원래 지표 잘 안 보는데 짜증나서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DMI 지표 바닥 잡을 때 많이 봐요.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라나 지금 한번 봤습니다. 너무 짜증나가지고. 자, 이 보라선이 밑바닥까지, 여기 선이 있죠. 이 보라선인데, 이 보라선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바닥 신호예요. 보통 이 빨간 선, 여기 위에 있는 빨간 선이랑 보라선이랑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사면 많이 먹어요. 이 보라선이 올라가는 시점이랑 그리고 빨간선이 내려가는 시점,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사면은 많이 먹습니다. 상승이에요. 상승 추세로 많이 가요. 저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어요. 아, 여기 위에 게 삼성전기고요, 밑에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 DMI 지표입니다. 자,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통 저는 여기 밑바닥 내려왔을 때 삽니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보라선이 밑바닥 이런 데 보이시죠? 이럴 때 사거든요. 그럼 많이 먹어요. 나중에 올라갈 때. 조금 더 떨어지면 더 버티면 돼.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3, 4%더 싸게 주고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쌀 때 그냥 사서 오랫동안 가져가서 먹는 편인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진짜 최근 들어서 요 근래에 제가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런 장을 겪어보지, 옛날 뭐 군 전역했을 때 2008년대 그 이후 처음 겪어봐.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던 장이 없는데, 공매도 막아야 돼요. 공매도 좀 제발. 우리 정부한테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추경 화끈하게 하시고 금리 내리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주식하는 사람들, 예? 투자하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그 투자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다 뭐 팔아넘는 게니까 다 국내 회사 다 쓰는 돈 아닙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기민하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미국처럼 멋있게 좀 움직여 주세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 정부님께.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많이 대가리 받고 있는 거죠. 대가리 안좀 받고 있어요. 카카오도 대가리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팔면은 좀 아쉬워요, 여러분. 못 버티고 좀 팔면 좀 아쉽다. 버틸 만큼 버텼다. 여기 대가리 꽂고 있잖아요. 우리 다 견딘 거야, 여기서. 저도 이 시기 때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 때 사고. 그래서 지금 팔면 좀 아깝다. DMI 지표가 바닥 잡을 때 사용하는 지표예요. 바닥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시면 좀 아깝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동향 한번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증시가 개미들을 하도 많이 산다,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지랄하는데, 자, 그래서 가져왔어요. 우리 외국인 형님들께서 우리 삼성전기랑 카카오 얼마나 샀는지, 얼마나 팔아제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4일 그때 터졌죠. 21일에 터졌던 것 같은데, 그때 32.5%, 32.5%에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32.8%로 올랐어요. 0.3% 올랐어요, 지분율이. 얘네들 안 팔고 꾸준히 샀다는 거예요. 얘네 보시면은 샀네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외국인들 많이 샀다. 변함이 없다. 요새 최근에 매일매일 뭐 코스피 매도 금액이 1,000억 원, 1조가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는 거. 외국인들이 그나마 안 팔고 가지고 있다. 오히려 지분을 더 늘렸다. 삼성전기 보시면 되고. 그리고 21일날 이제 카카오 같은 애들 보면 32.1%였는데 32%네요, 지금은.
0.1% 빠졌어요. 0.1% 빠진 것도 아니죠. 다른 거 빠진 거 개박살난 거에 비해서는 빠진 것도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개판되지만 환율 개똥 같고 뭐 유가 폭락에다가 뭐 이런 거 알지만 그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안 빠졌어 얘네들도.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셔야 된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도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존나 빠져가지고 불안하지만 버텨야 된다. 존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틸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진짜 경기 침체갖고 대세 하락장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건지에 대해서 판단해.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공부하다가 좀 보다가 미래란다. 미래중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투자전략부에 있는 애널리스트 이준우님 거 갖고 왔는데 이분은 이 바닥을 매기는 기점이 PBR 0.8배요. 근데 0.8배가 바닥의 마지노선이라 주장합니다. 근데 그 PBR 0.8배가 금융위기 2008년도 때 0.77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당시 2019년 1월 달에 0.79배, 그리고 무역협상 결렬됐던 그해 8월 달에 0.78배, 그리고 지금 0.79배입니다.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1800피면은 더 떨어졌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총 4차례 하회를 했다고 해요. 0.8배를. 공통점은 경기 침체 공포가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실제 차이점은 또 있어요. 금융위기 때는 실제 경기 침체가 수반됐다는 거. 그리고 무역전쟁 때는 그냥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됐다는 거.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됐을 때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바로 회복이 됐어. 한 달 내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물론 금융위기 때는 대세 하락장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야 된다. 진짜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그냥 우려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 전 세계가 금융위기든 무역전쟁이든 그 0.8배는 이미 장부가치 그 공포감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려면 금융위기의 이상 악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세계 은행에 파산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세계 투자은행, 뭐 세계 투자 뭐 회사가 파산을 해야 돼. 애플이 파산을 해야 돼. 현대차, 뭐 현대중, 뭐 아니면 뭐 도요타 이런 데가 파산을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만약 우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된대. 그 주가가 한 달 전에 박스권 등락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8배가 강한 지지선이라고 해요. 그게 심리적 저항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요번 이렇게 됐던 이유가 트리거가 금리랑 유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는 안 내리지만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가 왜 내리는지 아시죠? 수요 감소보다는 소비 감소를 우려로 따라서 우려 때문에 유가가 폭락했던 게 아니에요. 러시아 애들이랑 오펙 애들 사우디 애들이 싸우잖아. 좀 같이 내리자고 감산하자고 하면 되는데, 러시아 놈들 아주 그냥 개 까불다가 걔네 증시도 10% 떡락했죠. 그렇게 하지 말,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셀가스 진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많이 된다면은 유가 전장 때문에, 원유 전쟁 때문에 미국 셀가스 업체 파산하면 그게 좀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걔네도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근데 돈 못 갚을 수 있잖아, 파산하면. 이 연쇄적인 부도가 터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크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트럼프 형님께서 그렇게 두겠습니까? 일단 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두 분이서 좀 잘 협의를 좀 봐가지고 이 지경까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이 1966년 이후 고점 대비 있잖아요. 주가 고점 대비 10% 이상의 주가 조정 케이스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 수반했던 거, 그리고 경기 침체 수반하지 않았던 경우.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요, 일반적인 주가는 평균 22.5% 하락하고 회복했다고 합니다. 22.5%. 그러니까 사스든 메르스든 미중 무역 전쟁이든 그렇게 하면 평균 22.5% 하락하고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장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지금 18점, 이게 10일 기사예요. 10일 거 갖고 온 거라서 지금 아마 22%된 거야. 이미 미국 임계점에 지금 온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왔어. 지금 왔는데 지금 그러면 삼성전기나 이런 애들 보면은 어떨까요? 걔네들이 고점에서 22.5% 하락했나? 지금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많이 했을 경우에 우리가 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더 매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판단은 이거예요. 경기 침체를 수반한 주가 폭락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이 만약에 전자회 같은 경우는 팔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보신 있으면은 팔아야 돼. 왜? 대세 하락장이야. 근데 이건 일시적이다. 그러실 분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조정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주가 자리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못 버티지, 여러분. 이거 개미들이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조정하면은 마음이 심각해서 그냥 던져야지. 던지고 누구 돈 벌었다 하면 테마주로 넘어간단 말이야. 뭐 누가 해서 뭐 시즌 같은 뭐 개잡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미팜인가? 그런 거 샀다. 사갖고 돈 벌었다는 거 또 그런 거 사갖고 또 물린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철새 마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깨져요, 돈 더 깨져. 그리고 뭐 ELW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ELW 진짜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ETF 인버스나 레버지를 있잖아요. 레버는 해치 전략을 좀 넣어갖고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거 좀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데 그 해치 전략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막아야 되니까 그 추세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절대 테마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부탁 우리나라 정부한테 진짜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돈 빌려가라, 돈 싸게 빌려주겠다 막 이러지 마세요. 뭐 답답합니다. 나중에 그분들 돈 못 갚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좋아지면 추세가 안 좋아지면 소비는 더 꺾이게 돼 있어. 그리고 자영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사가 안 되면 더 안 돼요. 또 계속 생겨 뭔가. 그럼 그분도 빚을 못 갚는다면 그러면 은행이 부실대출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대가리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행주는 좀 피하세요. 여행주 이런 거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산중공업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날라갔죠. 영업이익이 20-30% 날라갔는데 거기다가 두산건설 자회사까지 편입시켰어. 부동산 규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젠가 엊그저께 어제 그 검색 순위 막 나오더라고요. 막 마이너스 30% 휴업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셔라. 하야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원하게 하세요. 추경 확대 금리 인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걔네만큼 기초 체력도 안 좋고 뭐 하나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버팅깁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